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21강 본등기의 효력 7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또는 종국등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 바로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자, 이 본등기를 했을 때 효력을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마지막 7번째가 공신력은 우리나라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만 좀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자, 먼저 본등기의 효력 7가지 먼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등기를 하면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을 하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서로 매매를 했어도 물권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서로 매매 계약만 했을 뿐이지. 자, 두 번째는 이런 물권 변동이 있고 대항저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저, 즉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기를 하면 부동산 물권은 등기한 선후에 따라서 앞선 것은 선순위, 뒤에 오는 건 후순위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즉 순위가 확정이 됩니다. 등기하는 순간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그리고 네 번째는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에 따른 권리 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권 변동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게 되면 그 저당권을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있을 것이다. 왜?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적 효력. 추정을 해주는 효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부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적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자, 요건 점유적 효력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여섯 번째는 후등기를 저지합니다. 자, 후등기. 아니, 등기하고 또 다른 등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등기. 그 의미로서의 후등기가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소유권 보존을 또 한 거야. 그럼 뒤에 오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앞에 온 게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뒤에 건 다 소멸이 됩니다. 말소가 된다는 얘기죠. 후등기 저지적 효력이 있고 마지막 7번째가 공신력인데, 이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거만 좀 약간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물권 변동 효력. 자, 물권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민법 제186조. 180조 예외적 조항이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86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 부동산의 물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물권 변동의 효력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관이 있으면, 자, 우리가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뭘 한다? 그렇죠. 신청을 하죠.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를 신청.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해서 내도 되고,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전산을 통해서 송신하기도 합니다. 자, 이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접수를 합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접수를 해요.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합니다.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등기관이 그 서류가 그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맞나 틀리나 확인한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 이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 기록을 하는 겁니다. 등기상을 다 기록한 다음에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하면 등기를 마친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마쳐지면
맞춰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등기가 된 겁니다.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이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자,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등기를 마친 시점이지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 접수했어도 등기 효력은 없습니다. 등기를 마쳤을 때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여기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마친 후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물권 행위를 합니다. 자, 이 물권 행위를 하면 이 물권 행위, 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 물권 행위하고 이거에 대응하는 뭐 등기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권 행위를 하고 그에 대응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등기의 효력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이고 두 번째는 바로 대항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항적 효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적 효력. 이 대항적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3자에게. 자, 부동산 임차권 같은 이런 경우 다른 물권 같은 건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채권 중에서 임차권, 환매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에서 등기를 하지만 환매권 역시 채권입니다. 자, 이런 채권들. 그리고 또 그 외 신탁 등기, 이런 등기 역시도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순위 확정적 효력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순위는 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등기 전후 선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등기를 먼저 했어. 그리고 등기를 나중에 했다. 즉 등기를 먼저 하면 순위가 앞선다는 얘기고 등기를 나중에 하면 후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게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 즉 소액임차인들 일정 금액을 주택임대차라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천만 원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받는다? 2천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에 넘어가면 후순위라 할지라도 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이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맨 뒤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와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 외에는 다 등기 앞서냐 뒷서냐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갑구 안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갑구 안에서는 뭘로 본다? 자, 순위 번호로 봐요. 순위 번호. 자, 을구 안에서의 등기의 순위도 역시 순위 번호로 본다. 즉 등기번 보면 갑구나 을구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맨 요 왼쪽에 순위 번호라고 나와요. 순위 번호. 나머지는 뭐 이제 등기 목적 뭐 이렇게 접수 연월 이런 거는 다 사항란이라고 해요. 사항란. 맨 앞에 순위 번호. 그러면 순위 번호가 앞선 거일수록 맨 위에 올 것이고 뒤 1번이 제일 앞에 오겠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쭉 오면 이 순위 번호가 따지는 거예요. 자, 같은 갑구면 갑구 내에서는 순위번호, 을구면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 그러나 갑구와 을구 비교할 때 별구라고 그러죠. 갑구와 을구는 다른 거니까 이 별구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예요. 그래서 동구, 같은 구, 같을 동자, 동순, 별구, 갑구와 을구를 서로 따져볼 때는 뭘로 본다? 접수번호로 봐요. 접수번호는 어디 나면 접수 연월일을 보면 접수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접수번호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접수번호 갖고 따져서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접수번호는 매년 다시 부여를 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비록 접수번호가 늦어도 연도가 앞서면 그게 앞선 접수번호예요. 그거 착각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부기 등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밑에 환매권 이전, 또 환매권 설정 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이런 부기 1번, 1-1, 1-1은 순위가 다 똑같은 거야. 다 1번이야. 다 1번. 이건 순위가 다 똑같다는 의미고, 요 부기 번호 안에서는 어느 게 앞선다? 앞선 게 앞서는 거예요. 1-1이 앞선 거니까 1의 1이 우선하는 겁니다. 네, 선후에 따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나중에 또 가등기, 본등기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자, 소유권을 갑하고 을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부동산 가액이 너무 고액이야. 그래서 갑이 매매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이쪽은 이제 계약금, 돈을 지불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고액이니까 갑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을이 걱정이 되잖아요, 매수인이. 그래서 각각을 서로 상호 아래, 합의 아래에 등기소 가서 가등기를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청구권, 을의 청구권이죠. 을이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청구권을 보전, 예, 그대로 보전하겠다 하는 가등기를 한 거예요. 이 가등기를. 그러면 이 가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후에 나중에 잔금 다 지불하고 서류 다 물려받으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때 하는 등기를 바로 본등기라고 그래요. 본등기. 지금 본등기의 효력을 배우잖아요. 이 본등기를 하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효력 발생은 본등기 할 때, 자, 효력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니까 본등기 할 때고 가등기 때는 효력 발생은 안 해요. 다만 요 가등기의 순위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사이에 어떤 등기가 설정이 됐다면 이 등기는 이게 가등기가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요 사이에 오는 등기가 본등기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이기 때문에 을이 등기소 가서 본등기를 하는 순간, 자, 이 순위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요 등기는 어떻게 되냐? 등기관이 요때 직권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거 삭제하는, 말소하는 겁니다. 말소.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무섭냐면 일반적으로는 아니 매매할 때 누가 가등기 된 걸 삽니까? 저기 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지만 이게 경매하고 관련이 생겨요. 경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경매 부동산 이게 입찰 대리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물건이 나왔는데 가등기가 돼 있는 거야. 가등기는 두 종류의 담보가등기하고 이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 말소가 돼버려요. 근데 담보가등기하고 소유권 가등기하고 똑같아. 등기부상에 구분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저당권이고 그 저당권보다 이 가등기가 앞서 있을 때 이게 담보가등기자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그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고 내가 이제 다시 매매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낙찰받은 그 사람이 그거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게 소유권 경매로 낙찰받은 등기도 이때 해당이 돼요. 경매로 소유권 낙찰받은 이 사람도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제대로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공부할 때는 내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를 할 때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 재밌어요. 근데 아우 저거 점수 따야지 하고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자, 다음 순위 확정자 효력이 있고 그 구분 건물하고 관련된 거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헤매는데 어떤 내용만 알면 쉬워요. 구분 건물은 뭐냐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집합 아파트를 생각하자고요. 자,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건물을 구분한 겁니다. 집합 건물이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그 밑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대지권이라고 그래. 대지권. 자, 이 대지권은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등기가 돼요. 네,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등기가 되고, 그리고 그 건물 등기부 각 전유 부분의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있음, 즉 토지에 대지권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토지 등기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이 토지 등기부를 딱 보면 이 대지권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인 경우가 있어요. 자, 소유권, 즉 집합 건물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건물과 땅을 동시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라면 갑구에 기재가 되겠죠.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그 대지권 등재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 건물에 대한 권리하고 대지권이 등기된 이 토지 권리는 그때부터는 일체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로. 근데 이 대지권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인 경우도 있어요. 지상권. 그러면 토지 등기부 을구에, 그때는 을구에 가서 나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을구에 가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지상권 내용에 대지권이 지상권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 그러면 대지권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자,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 이 소유권 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토지의 지상권은 건물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집합 건물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해서 대지권이 등기되면 그 이후에는 건물만 따로 따로 뭐 매매를 한다든가 토지만 따로 매매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저당권을 설정해도 건물만 따로 대지만 따로 이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다만 건물에 대한 임차권, 아니면 전세권 같은 거, 채권으로서의 전세권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전세 주잖아요. 건물만 준 거야. 줘도 대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따로 대지권 등기부에 등재를 안 해도 그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가능해요. 건물만 임차해 주는 게. 그리고 집합 건물하고 이 대지권에 있어서 토지 중에 집합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 소유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토지는 따로 임차해 줄 수도 있어요. 예,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불편을 주지 않는 땅인 거야. 만약에 불편을 준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거만 이해해 주시면 순위 학점적 효력은 이해가 가실 거고, 집합 건물하고 관련해서 집합 건물 건물 등기부에 있는 내용하고 권리하고 대지권하고 관련된 권리는 서로 집합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등기라고 딱 등기가 됐을 때는 이 건물에 해당되는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 있는 어떠한 등기가 걸려 있다면 두 개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집합 건물로 대지권이 등기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토지만 따로는 할 수 없다. 일체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추정적 효력, 추정을 한다. 자, 등기부 추정. 추정적 효력은 일단 추정력의 범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다고 추정을 해줘요. 먼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움직였다는 얘기고,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자, 저당권이 있을 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있으면 전 소유자를 딴 등기는 묘하게 다 말소를 해.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빚을 내가 다 갚았어.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이전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으면 이전한 후의 거는 새로 기재를 적지만 이전하기 전과 이미 권리가 죽은 거죠. 그건 또 말소를 해요. 이전한 권리 있으니까. 변화되는 경우에만 말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다. 딴 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전이 되면, 이전도 됐을 때 이자율이 그대로 5%면 이걸 말소해주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7%로 바뀌었다면 이거 말소하면 안 돼요. 요 2% 차이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를 안 해요. 달라졌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이전이 됐을 때는 여기 새로운 채권자가 이름이 나오니까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이전에 있는 건 다 말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바뀐 요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둔다는 얘기예요. 자, 추정적 효력을 지금 설명 중에 있는데, 그러면 추정적 효력은 어떤 게, 그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자,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등기부등본. 자, 이 등기부등본은 공시가 돼.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어떠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등기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을이 해당 부동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등기를 올릴 사항이 있는데, 등기부 확인도 안 하고 을이 해당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의 행위는 부동산을 내가 이거 등기부에 있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해도 선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정적 효력에 의해서 등기부는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설사 을이 등기부 등을 안 받다 하더라도 등기부 안에 있는 내용은 을이 알고 있는 거, 악의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본인이 안 보, 본인이 과실이 있는 거지. 등기부 등본은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는데 왜 안 봐? 봐야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 본인의 과실이다 해서 추정력 다 공시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점유적 효력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내가 점유했어요. 그럴 때는 20년, 시효 취득하는데 20년 걸리지만, 등기부가 기재된 상태에서는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돼요. 예, 10년으로. 등기부 점유적 시효를 인정해 주는 바람에 1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등기 정보는 아까 말씀대로 그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있다면 뒤에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의 구분 지상권이나 전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두 개가 설정이 되면 뒤에 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분 지상권 가능하죠. 그러나 그 전체 지상권에 있어서는 후에 오는 지상권은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 소유권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러는데, 소유권 보존, 예를 건물 있는 토지든 두 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동일 있는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장이 개설이 됐다면, 두 개가 개설이 됐다면 뒤에 건 무조건 무효야. 그러나 갑과 을의 이름으로 됐다면 갑이 우선하고 을이 나중에 보존 등기가 됐다면 갑에게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을의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갑에게 원인 무효라는 건 누가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갑이 깠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증명하는 방법이요? 그럼 뭐 건물 그 토목공사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소송 걸어갖고. 자, 이렇게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공신력은 없다. 공신력은. 자, 이렇게 본등기의 효력 정리하고, 요번에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떠한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유효 요건은 두 가지. 요거는 하나는, 첫째는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돼.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죠. 형식적 유효. 이건 절차적 유효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실체로도 맞아야 돼. 실체적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 실체적 유효 요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절차적 유효 요건을 이렇게 한 번씩 보자고요. 절차적 유효 요건에 있어서는 첫째,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가 존재를 해야 돼.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기 필증은 줬는데 등기부에 적질 않았네. 그럼 등기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즉 무효다 이거야. 등기부에 기재가 있으면 유효한 거고. 자, 두 번째는 표제부. 표시가 되는 제목 부분이죠. 표제부. 어떤 사실을 등기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하자가 없어야 돼. 표제부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표시할 수 있는 것만 등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부동산이나 그 건물을 등기를 하는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유치권을 등기했네. 그건 벌써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런 건 무효란 얘기예요. 그런 건. 그리고 그 등기할 수 없는 거는 등기를 해도 무효예요. 자, 표제부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관할을 위반하면 안 돼. 관할 위반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중구가 있어. 중구. 자, 이게 중구 등기소가 있는 중구고, 그 옆에 동구가 있어요. 동구. 그러면 중구에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어디로 가서 등기해야 된다? 중구 관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동구에 있는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이거는 받아줄 수도 없어. 이거는 기각, 딴 데 가보십시오. 해당 관할 등기소 가십시오. 이렇게 기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설사 등기가 돼도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무효야. 이걸 발견하게 되면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직권으로. 물론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해당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는 해요. 그래도 말소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할 위반이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본인이. 예, 등기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복 등기 같은 경우, 중복 등기는 아까도 설명한 유효성이 어떤데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중복 등기에 있어서는 항상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원칙을 일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복 등기가 등기가 2개 이상 된 거예요. 예. 등기가 2개. 아니면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이 된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2중, 3중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유권 보존을 2개, 3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야. 다 한 사람인데,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된 등기부가 여러 개야. 그럴 땐 항상 제일 먼저 선순위가 유효,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무효. 자, 판례상 예외도 있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2장의 등기가 딱 먼저 보존 등기, 나중에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선순위에는 뭐 저당권 선순위 이런 게 없이 깨끗해. 후순위에 있는 나중에 보존 등기된 거에 등기가 쭉 올라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2개 다 아무것도 없이 선 등기용지, 후 등기용지가 있다면 그때 무조건 선 등기용지가 유효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중복 등기. 자,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동일이 아니야. 동일인이 아닌 경우, 주인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원칙이 항상 선 등기용지가, 먼저 개선된 등기용지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아닌 이상 이게 유효. 이게 원인 무효라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원인 무효니까 그 다음에 개선된 게 또 우선하는 거고, 그때 원인 무효라면 그 다음 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원인 무효인 거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이제 실체적 유효 요건. 실체적 유효 요건은 뭐냐면, 등기된 내용하고 실체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문제를 이제 따지고 보는 겁니다. 자, 실제 등기부에 부합하는 그 실체 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피담보채권, 즉 돈 빌린 걸 다 갚았어. 근저당 같은 경우는 부정성이 좀 완화되지만, 일단 저당권에서는 빚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가 돼야 돼. 근데 말소를 안 시켰네. 그래도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실체 유효 요건. 자, 예를 들어서 실체 부합 정도가 100% 부합하면 문제가 없어. 일치한다는 얘기죠. 등기에 있는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등기에 등재된 등기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자, 그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이건 권리하고 사실하고 권리로 나뉘어요. 사실하고 권리 부분으로 나뉘어. 자, 사실 같은 경우는 표제부에 기재가 되잖아. 표제부에 있는 사실은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부동산에 뭐 예를 들어서 토지라면 지번이, 지목, 면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건물 역시 그 건물 면적, 건물 명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조금 허물어졌어. 그러면 실제 등기부에는
이 3층으로 딱 등재가 돼 있는데 사실은 3층이었다가 3층에 이게 없어졌어. 2층밖에 안 돼. 그래도 그건 유효한 거예요. 왜? 나중에 변경 등기하면 되잖아. 한 층 날라갔다고. 줄어들었다가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시 같은 거는 표시 같은 경우 이 사실 표시 이거 표시라고 해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도 우리가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시는 불일치하더라도 일치하지가 않아 조금 불일치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동일성이나 유사성, 자 동일성, 어떤 유사성 이런 것이 인정된다면 변경 등기하면 되니까 사실의 등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나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 그러나 이제 권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권리에 있어서 권리가 차이가 나면 그건 문제야. 자, 그래서 권리는 둘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하나는 어떤 질적인 불일치, 질적 불일치가 왔을 때, 질적 불일치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권리의 주체라든가 객체 종류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무조건 무효야. 이건 무조건 무효.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이 항상 매도인입니다. 우리는 뭐 토지를 파는데 갑이 팔기로 하고 을이 사기로 한 토지는 사실 117번지였어. 자, 갑이 소유한 117번을 사기로 했는데 이걸 그러면 등기부도 117번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 둘이 쓰기를 118로 착각을 한 거야. 그럼 118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5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는 무효고 원래 의도했던 거 117번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셔. 이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설사 118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질적인 불일치 아니야.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가죠? 질적 불일치. 이런 거는 무조건 무효야. 무효. 자, 그런데 권리가 이제 양적인 불일치가 있어요. 양적인 불일치. 양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뭐냐면 질적인 불일치는 하나도 없어. 다 맞아. 맞는데 당사자도 맞고 118번지도 맞고 다 맞는데 권리가 등기가 되길 요게 권리가 등기된 권리의 양. 자, 등기된 권리의 양하고 실제로 물권 행위를 한 거. 실제 물권 행위. 이렇게 둘로 나뉘면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 등기된 양하고 실제 물권 행위. 요게 차이가 같지 않다는 거야. 자, 같지 않으면 두 개죠. 하나는 이쪽이 많든 하나는 이쪽이 적든 거야. 자, 이렇게 등기된 양이 실제 물권 행위가 많으면 자, 실제 행위는 요만큼을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 행위는. 근데 등기의 양은 이만큼 돼 있어. 등기된 양은. 자, 이런 경우 딱 보면 실제 한도 내에서 유효. 이건 무효. 이렇게 정리가 돼. 간단해. 실제 한 것만 유효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실제 행위는 이만큼이야. 실제 행위는 이만큼인데 등기부에는 요만큼만 기재가 돼서 등기된 양은. 자, 이런 경우는 일부 무효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양이 실제 이렇게 무효야. 이거는 무효인데 요만큼만 등기가 돼도 실제로도 요만큼은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만 무효로 하면 되는 거야. 일부 무효니까. 근데 요거 지금 무효인 부분 때문에 이건 난 도저히 못한다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요 등기된 양을 인정을 하고 그거는 했을 것이다 라면 그거는 유효. 일부 무효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양이 등기된 양보다 양이 적을 때는 실제로 물권 행위한 그거 한도 내에서 유효한 거고 등기된 양이 적고 실제 행위가 많으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더라. 자, 그리고 실제적인 유효 요건은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일반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다 유효합니다. 물론 중간 생략 등기하면 벌 받아요. 벌 받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벌을 받지만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도.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 거래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야. 그러나 일반 지역에서는 유효하더라. 그거 이해해 주시고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실제적 유효 요건을 하는데 모두 생략 등기는 뭐냐면 모두 생략했어. 즉 모두 앞부분 머리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지었어.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에게 팔아야 돼. 자, 보존 등기 후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안 했어, 갑이. 그리고 을이 샀어, 그냥. 그리고 을이 보존 등기하는 거야. 을이 보존 등기. 자, 이거를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 무효로 봐야 될까? 판례상 실체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로 봅니다. 예. 이런 거 일일이 다 무효로 하면 법률행위가 복잡해져요. 다시 처음부터 갑이 또 보존 등기하고 계약서 다시 쓰고 그런 거를 감안해 주는 겁니다. 자, 모두 생략 등이 실체 행위와 관련되는 실체 행위와 일치하는 한 유효다. 자, 그리고 은닉행위라고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울 텐데,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실제로는 증여야. 근데 증여세가 너무 세니까 겉으로 표현되기는 매매로, 허위 매매로 한 거야. 자, 이런 경우, 이런 행위, 은닉행위 같은 경우 매매로서의 등기는 무효지만 증여로서의 등기는 유효하다. 즉 등기는 유효하다. 자, 이런 거. 실체와 다른 등기의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도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로 봐줍니다. 자, 그리고 무효 등기의 유형은 무효가 됐지만 나중에 유효라는 경우, 이 얘기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당권을 예를 들면 돼요. 자, 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얘기야. 피담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 저당권 없이 그냥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될 거. 그냥 채권이라고 해. 일반 채권. 그런데 피담보채권을 다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 근데 다 갚았는데도 냅둔 거야. 그러면 냅뒀어도 저당권 없는 겁니다. 근저당이랑 달라. 그런데 나중에 돈을 또 꽂어. 근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없어. 뒤에 어떤 등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다시 꾸면서 말소 안 한 이 저당권을 그냥 그대로 다시 씁시다. 유용하는 거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구건물이 있어. 옛날 구건물.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신건물을 지었어. 이런 경우 구건물 보존 등기로서 신건물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못해. 왜? 이 건물이 다르잖아. 아까 이 저당권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건 인정을 해주지만 요건 유용하는 거 인정해 주지만 구건물의 보존 등기로서 새로운 건물의 보존 등기 유용하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요건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로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그 총칙 그 뒷부분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 1장 그 총칙 다음부터는 아마 등기소 관련 부분 새로운 그 소단으로 또 들어가겠지만 이 본등기의 효력 7가지 그 부분 그리고 등기의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 형식적 유효권, 절차적 유효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당부드리는데 가등기니 부기등기니 와 이건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뒤에 가등기 얘기 또 나오고 뒤에 가면 부기등기 또 나오고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화공인중개사 3회 이상 볼 때까지 아니면 이 본 정규간자를 3회 이상 시청할 때까지는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 뒷부분이 또 나오겠지 일단 열린 마음으로 자꾸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